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29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은 오늘 시장이 많이 좋죠. 그간에 좀 특히나 저번 주에 좀 이유 없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아이고 저도 참 힘듭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시장 자체가 쪼끔은 좀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저번 주에 떨어진 거에 원래 반등이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의 서킷 브레이크를 맞은 거는 쪼끔은 좀 의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거는 뭐냐면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상장이 되고 난 뒤에 전체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쳐서 하락 종목 수가 95.5%. 상승 종목이 5%가 안 됩니다. 4.5%. 뭐 뻔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물산,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SK스퀘어, SK, 뭐 삼성전기, LG이노텍 뭐 이런 종목들 5%도 안 되는 종목은 올라갔는데 더 재밌는 건 떨어진 종목 수가 95.5%인데 평균 하락률이 26.9입니다. 한 달 됐거든요. 지금 ETF 상장된 지. 네. 이런데도 ETF 상장이 과연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 시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선택권을 넓혀서 원래 기존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하게 된 이유가 홍콩 증시에만 상장되어 있어서 외화 유출을 막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상장을 시킨 건데 과연 그게 순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니 하락 종목이 95%인 거는 뭐 얼추 알잖아요. 이건 그렇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떨어진 그 종목들의 하락률이 평균에서 26.9라니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들은 40%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오늘 조금 이렇게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전체적인 종목이 좀 올라와서 다행이고요. 어쨌든 계속되는 이런 변동성의 시장은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이번 주 좀 중요한 게 현재 지금 시간에 이제 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는 아니죠.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2시부터 뭐 3시, 4시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이 청와대의 메가 프로젝트 투자 발표가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7월 1일 날 코스닥 30주년 기념 행사가 또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략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섹터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정도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 게 현재 뭐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용인 클러스터에는 지금 뭐 생수, 용수, 반도체는 원래 물 이게 중요하거든요. 물하고 전기가 뭐 그다음에 물이 좀 부족하니까 호남 쪽에도 또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의 반등의 트리거가 될 수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테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떻게 반응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반도체로 돈을 벌어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증설 확장이 좀 크겠구나라고만 일단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예상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빠져서 시작을 했잖아요. 결국엔 지금 한 3시 정도 되는 시간에 다시 하이닉스는 또 양봉으로 바뀌고 있는 대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좀 트래킹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된다고 해서 오늘도 반도체가 막 엄청 갈 거야 막 이렇게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좀 알고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반응이 되기는 좀 쉽진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요게 장중에 또 요런 얘기가 나오네요. 메모리 3사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연방 집단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담합 혐의로 소송을 건다고 해도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이 슈퍼 갑입니다, 지금. 오히려 담합에 걸려서 한 업체만 만약에 그걸 소송을 안 걸고 걔네한테만 수급이 되잖아요. 그럼 또 달라질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그냥 메모리 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단순 노이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깊게 생각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가격 담합은 제가 봤을 때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자마자 다 나가 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거는 애플이 주말 사이에 중국 반도체를 납품받아도 되는지 막 로비를 하면서 애플의 연막 작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면서 애플의 실력과 그리고 애플의 정말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느낌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품의 업그레이드보다는 본인들의 폭리라고 하죠. 본인들의 폭리에만 집중했었던 애플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는 좀 좋지 않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메모리 3사 뭐 요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 저는 그냥 노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것도 메가 프로젝트 투자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받아 적느라고 조금 늦게 요 녹화를 시작했는데 20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에 550조 원 투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들고 왔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 갈 것이냐? 라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메가 프로젝트의 메인이 되는 건 반도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뭐죠? 중심은 AI.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미국 정부에서 뭐 이런 프로젝트 투자다, AI 데이터 센터다 하면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겠죠. 물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성은 미국에서 나왔던 것보다는 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종목이 돌아가는 중심은 역시나 반도체 AI다. 보세요. 반도체는 무조건 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AI 데이터 센터에 또 들어가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GPU, 뭐 우리나라 뭐 만드니까 GPU, 그 다음에 DRAM, 랜드 플래시, 그 다음에 기판, 기판들 들어가죠. 기판에서 따지면 플리츠 BGA라고 하는 뭐 그런 BGA 같은 거 들어가고, 그다음 MLB 기판,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또한 AI 데이터 센터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전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AI 중심의 테마들은 살아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꺼내는 것 같아요. 강세업종, 약세업종. 왜냐면 저번 주 내내 시장이 이거를 할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안 꺼내드렸던 거거든요. 강세업종 오랜만에 제약바이오가 오늘 강세가 나오는데, 제약바이오의 강세는 제가 이렇게 해석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수급의 빈집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제약바이오 테마가 조금 사주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끈끈이 붙듯이 막 수급이 붙어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공매도 쇼커버링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게 약했잖아요. 코스닥이 지금 딱 3등분으로 할 수가 있는데 반도체 소부장, 제약바이오 2차전지입니다. 근데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는 그간 너무나도 많이 떨어졌고 그나마 반도체 소부장이 좀 지켜줬거든요. 코스닥을.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소부장이 한 5%대 올라가는데 제약바이오 2차전지가 막 10% 20%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이 원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또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이라든지 쇼커버리 공배도 쇼커버도 있는데 가장 또 이렇게 선두단에 설 수 있었던 건 국민성장펀드의 자금이 좀 들어오는 리가켄바이오를 필두로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주에서는 화장품이 좀 좋았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셉니다. 사실은 저는 아모레퍼시픽보다는 APR이라든지 달바글로벌, 실리콘투, 코스맥스 이쪽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찌 됐던 간에 소비주들은 좀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팩트고요.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피부 미용, 피부과, 화장품,
호텔, 방 없는 거 이런 게 팩트인데 시장에서 받아주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슬금슬금 시장에 코스닥에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역시나 가장 찐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돈을 빠르게 벌고 현재 쇼티지가 나고 있는 소비주 쪽에도 먼저 급등을 했어요. 오늘 얘네 보시면 호텔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그 소비 관련된 종목, 백화점 빼고 그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도 좀 강한데 저는 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그냥 적어 넣습니다. 좀 시세 대비해서 좀 강했기 때문에 약세업종 반도체를 적을까 말까 하다가 시장 대비해서 약하긴 하죠. 지금 보시면 SK하이닉스 뭐 보합까지 올라왔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2%대까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역시나 오늘도 강하긴 한데 뭐 다른 지금 뭐 10% 20% 가는 종목들보다는 좀 약하니까 좀 써놨고 그다음에 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 그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던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좀 약한 모습. 지주사가 아니고 요거는 왜 적어놨냐면 삼성전자면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갔는데 오늘 좀 빠지죠. 제가 삼성전자를 못 사서 지배구조 개편으로 삼성물산까지는 사는 건 괜찮지만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은 진짜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오늘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SK스퀘어도 오늘 같이 좀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얘네들은 삼성화재, 삼성생명보다는 확실히 직접적인 수혜주다. 그래서 오늘은 약세업종에서 좀 적을 건 없고 매력적인 건 반도체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반등이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시세의 연속성입니다. 시세의 연속성. 왜 그러냐면 오늘은 수급의 이슈, 수급 빈집의 이슈, 그다음에 아마도 쇼커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코스피는 심한데 코스닥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내일은 진짜로 반기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까지도 이런 양상이 좀 보여지고 오늘처럼 강할 일은 없겠지만 그다음에 수요일까지도 이렇게 3일 연속 좀 이런 식으로 코스닥으로 좀 돈이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타이밍에 7월 1일 날 코스닥 30주년 행사에서 또 어떤 임팩트가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말 지치신 여러분들 많으실 텐데요. 좀 여러분들의 차례가 오지 않았을까? 라고 지금은 확신을 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다만 오늘의 반등은 좀 의미가 있고 연속성까지 체크해보자 라고 정리 드리면서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